일본에는 아직도 전설처럼 회자되는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는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시장에 들어왔고 불과 몇 년 만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급락장을 보면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BNF는 바로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급락장에서 어디를 기다리고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BNF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급락한 종목의 반등을 노렸는지 그 핵심 프레임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남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이 떨어졌네, 위험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반등 구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훨씬 선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확실한 반등 구간 잡는 법까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BNF 본명 호테카와 타카시는 2000년 무려 160만엔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일본 시장에서 전설적인 개인 트레이더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2005년 제이컴 오발주 사건 때 대부분이 패닉에 빠져있을 때 기회를 포착하면서 더 크게 이름을 알렸는데요. 당시 미즈호 증권에서는 원래 한 주를 61만엔에 매도해야 하는 주문이 반대로 61만 주를 1엔에 매도하는 식으로 잘못 들어갔고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BNF는 그 공포를 보지 않고 그 공포가 만드는 가격 왜곡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BNF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BNF는 남들보다 더 많이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기다리고 더 많은 시장 관찰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패닉에 당황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꾸준히 매매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BNF의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NF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트레이더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는 무작정 강한 종목을 추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장기간 눌려있다가 급락한 뒤 반등 가능성이 생기는 자리를 굉장히 집요하게 찾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락이 끝나가는 구간을 찾고 거기서 짧고 강한 반등을 먹는 방식입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문제는 하락의 끝처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진짜 바닥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중간 반등도 없이 지하실까지 더 무너지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BNF의 핵심은 많이 빠졌으니 산다가 아니라 많이 빠진 뒤 어떤 신호가 오는가였습니다. BNF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무 급락이나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BNF는 그냥 폭락하는 아무 종목이나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정신없이 무너지는 종목보다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완만하게 하락해온 흐름을 더욱 중요하게 봤습니다. 즉 패닉성 한방 하락만 본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충분히 진행된 뒤 과하게 눌린 자리를 찾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기준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과 현재 가격의 이격입니다. 널리 알려진 BNF식 접근에서 그는 가격이 25일 이동평균선보다 충분히 아래로 벌어진 구간을 유심히 봤다고 전해집니다. 대략 20% 이상 벌어진 구간을 보기 시작하고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으면 30에서 35% 수준의 큰 이격을 더 선호했다는 식의 설명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장세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이격이 20%면 사고 35%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20% 이격이라도 시장이 강할 때와 약할 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전체가 강한 상승 흐름이라면 20에서 25%만 이격이 생겨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하락장이라면 20%의 이격은 아직 부족할 수 있고 30% 이상 깊게 눌려야 진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BNF식 접근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와 종목 특성에 따라 기준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코인도 똑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버티는 장인지 전체 알트가 무너지는 장인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이 원래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을 설명할 때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하락이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봅니다. 두 번째로 25 이동평균 기준으로 가격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리가 아무 자리인지 아니면 중요한 지지 구간 근처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매도와 모멘텀 변화가 실제로 붙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BNF식 접근의 뼈대인데요. 이제부터는 매매법에 필요한 차트 세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BNF 매매법을 사용할 때 실제로 어떤 지표를 켜야 하냐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EMA, 그 다음으로는 RSI, 마지막으로는 MACD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한다면 한 번쯤 들어본 지표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표가 아니라 이 지표를 어떻게 세팅해서 보느냐입니다. 특히 EMA는
반등이는 몇으로 둘지, RSI는 어떤 기준으로 읽을지, MACD는 선 중심으로 볼지, 히스토그램 중심으로 볼지, 이 차이들이 실전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에서 말로만 빠르게 지나가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BNF가 실제로 보는 세팅값, 차트 적용 화면, 정리본을 크립토 매거진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원리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시고 실제로 세팅해서 적용해 보실 분들은 크립토 매거진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훨씬 편하니까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칼럼에서 꼭 확인하시고 세팅 후 실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잘 준비하신다면 올해 큰 수익 챙겨보실 수 있는 만큼 한 번씩 꼭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매법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NF식 진입 조건 1단계는 큰 흐름을 확인하기입니다. 먼저 4시간 봉이나 1봉처럼 조금 더 큰 타임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할 건 많이 빠졌냐?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완만한 하락 추세 속에서 현재 가격이 평균보다 과하게 멀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때 EMA와 현재 가격 사이에 이격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20% 벌어지기 시작하면 관심 구간 30에서 35% 이상이면 훨씬 깊게 눌린 자리로 보는 시기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장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장 전체가 약세면 더 큰 이격을 기다려야 하고 시장 전체가 강세면 조금 덜 눌린 자리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BNF식 진입 조건 2단계는 지지 구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을 봐야 되는데요.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식할 만한 강력한 지지 구간을 표시합니다. 약한 선까지 전부 그어버리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 데서의 반등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의 강한 반등입니다. 즉 가격이 충분히 눌렀고 그 자리에서 주요 지지대 근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야지 그냥 낙하 중인 칼을 잡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BNF 진입 조건 3단계는 RSI 확인하기입니다. 가격이 주요 지지 구간 근처에 왔을 때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RSI가 아래쪽으로 깊게 눌려 있다가 더 이상 강하게 밀리지 않거나 바닥에서 꺾이는 움직임이 같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이 내려왔네가 아니라 매도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냐입니다. 즉 RSI는 반등을 예언하는 도구라기보다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보는 보조장치에 가깝습니다. BNF식 진입 조건 4단계는 하위 타임프레임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확인 단계에 들어갑니다.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이격도 크고 지지 구간도 맞고 RSI도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15분봉 같은 더 낮은 프레임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반등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봐야 할 건 단순합니다.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지, 반등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모멘텀 신호가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MACD인데요. 저는 이 구간에서 MACD 선보다는 히스토그램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실제로 하락 모멘텀이 줄고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히스토그램에서 훨씬 직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빨간 히스토그램이 줄어들고 녹색 히스토그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발견했다면 진입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위 타임프레임에서의 하락 추세, 주요 지지 구간, RSI의 과매도, 하위 타임프레임의 구조 반전, 마지막으로 MACD의 히스토그램 전환, 이 모든 흐름이 맞아 떨어질 때 BNF식 역추세 진입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절과 익절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좋은 진입보다 더 중요한 건 손절과 익절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짧고 거칠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먹을 수 있는 반등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NF식 접근의 핵심은 항상 시장 상태에 따라 대응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손절은 최근 저점 아래나 익절은 다음 저항이나 시장 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즉 이 전략은 한 줄짜리 공식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강약을 조정하는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 전략이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게 지표 하나만 보고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흐름을 보고 이격을 보고 지지 구간을 보고 과매도를 보고 하위 프레임의 반응까지 확인합니다. 즉 한 가지 이유로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겹치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당연히 아무 때나 매매의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자리에서 손이 나가는 걸 줄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고수들은 좋은 자리를 많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자리를 최대한 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진다면 더욱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BNF가 특별했던 이유는 남들보다 대담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명확한 기준으로 급락장 반등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락이 충분히 진행되는지 봤고 25 이동평균과의 이격을 받고 지지 구간을 확인했고 RSI와 MACD
뒤로 실제 반전 가능성까지 체크했습니다. 즉 무작정 바닥을 맞히려고 한 게 아니라 바닥의 가능성을 높아지는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 사고방식만 가져도 차트를 보는 눈이 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매법은 주식, 코인, 선물 등 모든 금융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한번 익혀두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세팅값, 실제 차트 적용 화면, 그리고 제가 이걸 차트에 맞게 어떻게 조정해서 보는지 크립토 매거진에 전부 정리해두겠습니다. 투자는 가만히 있다고 돈을 벌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사이트 들어오셔서 칼럼 확인하시고 투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